네, 안녕하세요. 셀파파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일요일이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하루를 영상 녹화를 쉬었습니다. 예, 몸살이 걸려가지고 양복 계속 자느라고 못 올려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내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금요일 날 또 상당히 또 장이 또 이렇게 많이 안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고,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반등에 대한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그 생각대로 잘 이렇게 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전망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자면은 약 한 4종목 정도를 한번 추려봤고요. 어, 일단 그 종목 보기 앞서서 간략하게 마감 시황, 금요일 날 마감 시황을 한번 체크해보고 섹터를 한번 구성해보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금요일 날 코스닥은 4.72포인트 하락한 807포인트로 하락장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5.76포인트 상승한 5,460포인트로 상승장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그 이제 특징적인 이제 섹터를 한번 구성해 보자면은 코로나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증권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홈,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홈 관련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이제 크게 이제 4개 방향의 섹터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미국의 그 FDA 그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소식 때문에 그게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그 파미셀 그리고 또 맥스로텍 그다음에 그 연관 지어서 여행 관련주 레드캡 투어, 모드 투어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증권 관련주입니다. 3분기 합산이 이제 순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을 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그 증권 관련주, 부국증권, 키움증권, 뭐 NH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또 우리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홈 관련주에서 그 스마트 그리드 정부가 2025년까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그 1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일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옴니 시스템, S넷, 뭐 누리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스마트홈 관련주. 마지막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테슬라 최대 배터리 공급사에 대한 그런 LG화 그 공급사가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 실적에 대한 그런 또 모멘텀이 계속 다시 한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나라 MMD 이거는 그 배터리팩 관련주죠. 그다음에 사마 알미늄, 알루미늄 바크 생산업체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4개 방향의 특징 섹터를 구성해 봤고요. 관심 종목을 한 4종목 정도로 한번 편입을 시켜 봤습니다. 첫 번째 서현탈 메탈인데요. 서현탈 메탈인데요. 자, 이 종목은 그 상한가 종목입니다. 29.89% 등락률에 거래대금은 883억. 자, 이렇게 상한가 위로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가 있고, 그리고 상한가 전으로 해서는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몸통 기준으로 해서 이런 박스권을 또 쌍바닥이 나오고 강한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돌파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지금 이제 기준봉 위로는 좀 어떤 매물대들이 이렇게 좀 저항 그 매물대들이 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뭐 내일까지 한번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좋은 자리들이 또 한번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을 우리는 그래도 4,420원부터 4320 자, 그리고 4,060원까지 목이 아직까지 또 잠겨 있어가지고 편도선이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빨리빨리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20원, 4,06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봤고요. 또 우리는 이제 분봉 차트랑 잠깐 보시면은 자, 이제 하단선 부근에서 어떤 작은 오전장의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큰 상승세에 나온 뒤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상단선에서 지지받는 모습들 그런 자리들 그런 짧은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 구간이 이제 무너지자마자 이제 하단선에서 바로 지지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 뒤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차트. 예. 지지 저항에 대한 모습들이 또 이렇게 눈에 띄게 명확히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월요일 날 기대해 볼게요. 두 번째, KCS라는 종목이죠. KCS. 자, 이 종목은 19.23% 등락률에 818억입니다. 818억. 상가 종목은 아니고요. 19.23% 등락률인데요. 자, 박스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이렇게 몸통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이런 박스권 과정을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윗꼬리들이 그 직전 고점에서 윗꼬리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윗꼬리들을 또 이렇게 넘어서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은 그래도 또 이렇게 신뢰가 가는 매매를 좀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내일 이런 그 장대 양봉 그 앞으로 이런 저항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꼭 지켜보시면서 한번 매매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5,950원부터 그리고 5,700원까지 이런 자리들 이렇게 해서 지난 과거의 어떤 저항의 자리들, 정고점들 이렇게 윗꼬리들 보이시죠? 이렇게 어떤 가시밭길들, 큰 가시밭이 앞으로 있지만 이런 직전 고점들, 정고점들 이런 저항의 자리들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저작 박제. 자, 상단선에서 어떤 눌림목 구간의 저항 자리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돌파 후 이런 자리들을 또 지지받는 모습들. 다시 한번 이제 상단선에서 지지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하단선 역시 주가가 시작을 했던 부분이 이제 하단선입니다. 그런 자리들을 또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했다니 또 의미 있는 자리가 충분히 이제 될 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봤고요. 또 저장할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녹십자라는 종목입니다. 녹십자. 자, 녹십자는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 서프라이즈 분석 이렇게 이슈가 정리가 되는데요. CPI와 코로나 백신 CMO 계약 서프라이즈 분석 이렇게 이슈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주가가 상승을 한 뒤 또 이제 하락 그리고 횡보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 앞전으로 해서는 어떤 전 저점을 지켜주는 이런 쌍바닥의 자리들이 또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이런 자리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제 저가 매수, 어떤 바닥을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는 계속 근거를 부합을 시키면서 매매에 대한 매매 전에 어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합 내용들을 하나하나 붙여간다면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종목을 편입을 시켜봤고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25만 9천원부터 25만 9천원 그리고 25만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 직전 고점에 대한 이런 윗꼬리들 그죠?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 상단선과 하단선에서 어떤 지지받는 모습들 그죠? 이런 자리들 한번 우리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3분봉 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하단선에서 이런 자리들 돌파 후 윗꼬리들 남는 자리들이 보이고요. 윗꼬리 자리들이 보이고 돌파 후 지지받는 모습들 상단선 역시 돌파 후 또 저항의 자리들 또 지지받는 모습들 또 이런 눌림목 구간 눌림목 뒤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 이런 자리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상단선과 하단선에 대해서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SV 인베스트먼트. 요거 종목을 많이 매매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차 상승 구간, 또 2차 상승 구간, 또 2차 상승 뒤, 또 3차 상승 구간, 다시 한번 4차 상승 구간이지만 상당히 자리가 높습니다. 상당히 자리가 높은데, 자, 이런 구간들도 우리가 또 이렇게 작은 단기 박스권을 또 만들어주고,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앞전 거래량 그 이상의 거래량 자 윗꼬리 그 이상을 또 이렇게 뻗어가 줬더라면은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4차 상승 구간이지만 높은 자리긴 하지만 또 한 번쯤은 한두 번쯤은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을 동반한 양봉이기도 합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에 대한 그런 근거를 하나하나 부합 조건을 찾으면서 관심 종목을 편입을 시켜봤고요. 거래대금은 9,497억이고요. 그리고 등락률은 16.33%입니다. 16.33%. 자, 방금 전에 그렇게 박스권을 그려봤죠? 단기 박스권 나온 다음에 한 2주 정도의 박스권이 나왔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이 종목을 분봉 차트에서도 지어졌는데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한번 이런 자리들 그죠?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 자리로 이 자리 네, 이렇게 잡아볼게요. 7,760원부터 지워졌어요. 다 7,760원부터 그리고 7,500원 이걸 어떻게 잡아볼까? 자리가 좀 높아가지고 지금 제가 심사숙고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7,500원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이 자리들 이런 자리들 네, 다시 한번 7,650원부터 7,650원 7,650원부터 7,340원 한번 볼게요. 7,340원 그죠? 이런 자리들 한번 분할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선, 하단선 역시 어떤 직전 고점, 정고점의 꼬리 이런 자리들이 보이고 있고요. 하단선 역시 이런 자리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장할게요. 한꺼번에 다 지워져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어떤 이제 기준봉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런 고점의 자리들 그런 자리들을 강한 거래대금 돌파 후 지지받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한번 이런 자리에서 상단선에서 지지받는 모습들 그죠? 이런 자리들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을 4종목 정도로 한번 편입을 시켜봤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항상 공부하고 있는 내용 정고 돌파에 관련된 시가갭 종목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종목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래서 지지 저항에 대한 내용들이 바탕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에 대한 주가의 어떤 파동에 대한 내용들이 지지 저항에 근거하에 움직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편입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동시효과 그 시간의 단일가에는 부합이 되지만 그 다음날 오전에 동시효과에는 우리가 정한 이제 그 시가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제 시가가 더 빠져서 시작을 한다면은 절대 이제 부합이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오늘 그 시간의 단일가, 장이 끝나고 시간의 단일가의 그 상승폭이 나온 에너지가 그대로 그 다음날 동시효과까지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시가에 매매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됩니다. 자, 극동유화 한번 볼게요. 극동유화. 자, 극동유화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지지저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체결, 그리고 일별 보시면은 기존에 없던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 56만 5천 주의 거래량이 나왔고요. 등락률은 7%,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 오른 위치가 가격대가 호가는 3,490원입니다. 3,490원. 3,490원 한번 볼게요. 자, 3,490원이면은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요 정도 됩니다. 위에선입니다. 위에선. 자, 위에선. 3,490원. 이런 자리에 지금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정 고점에 대한 자리가 바로 3,480원 자리 위치해 있어요. 50원 자리, 80원 자리 그런 위치해 있는데 동시호가에서도 어떤 이런 구간을 7% 이상의
또 동시호가의 뜬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정고점을 뛰어넘은 위치에서 시가가 작용이 된다면은 분명히 그 위치는 저항의 자리들은 이런 저항의 자리들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매수 타점 지지의 자리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디 갔지? 지워져 버렸는데. 신종목. 왜 지워져 버렸지? 다시 꺼낼게요. 이게 뒤편에 가 있어요. 어이구, 뭐야. 멀리 안 갔네.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코라는 종목이다. 알루코. 이 종목도 시간의 현저가를 보시면은 금요일날 93만 2천주의 대량 거래가 나옵니다. 등락폭은 좀 크진 않아요. 2.82% 등락폭인데 또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동시호가에 어떤 큰 매수세가 오전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또 우리한테 또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자,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쌍바닥이 나온 뒤, 이런 전저점을 쌍바닥이 나온 뒤,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는 구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또 4,415원, 20원 이런 자리들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분명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지지의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한 저항의 자리입니다. 강한 저항의 자리지만 시가가 뜬다면은 또 그 자리는 지지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지지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9일 신동이라는 종목입니다. 9일 신동, 그죠? 9일 신동. 이 종목도 시간의 현저가를 보시면은 5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50만 주. 50만 주. 그리고 등락률 2.33%. 2.33%. 그리고 등락폭은 2.33%의 호가가 3,955원입니다. 3,955원. 3,955원이면은 어디냐. 한 요쯤 되죠? 요즘 되는데, 월요일날 다시 한번 동시호가에 이렇게 한 4% 정도의 갭이 떠준다면은 시간의 현재가 더하기 4% 하면 한 7, 8%의 갭이 떠준다면은 요 상단 요 위치를 넘어서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자리들, 그죠? 9월 16일에 종가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또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 경우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가갭 매매라는 거는 우리가 장중에 뭐 질질질질질 계속 오후 12시에 이런 자리에 왔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가갭 매매는 장 초반에 강한 투매에 대한 이런 반등폭을 노리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런 점 항상 유의하시고요. 만약 걸어놓더라도 그 타이밍을 놓친다라면은 뭐 한 9시 한 10분이 간다라면은 얼른 매수 취소를 해주시고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한번 근거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지지 저항을 공부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그 시가갭 매매가 지지 저항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기준목 그리고 시가갭 매매 종목들 한번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 봤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한 2, 3일 전부터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일교차가 상당히 크고요. 또 낮에는 또 20도까지 올라갔는데 또 새벽녘에는 또 서울권에서도 영하가 들어간다는 그런 게 어제 그저께 그런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항상 감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아무튼 금요일날 영상을 못 올려드려가지고 기다리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짧게나마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영상을 보고 또 같이 의논을 하면서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간다면은 저 역시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